자, 오늘은 NC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. 제가 좀 말이 빠를 것 같아요. 발음도 그지 같은데 이제 좀 말까지 빨라서 큰일 났다 이거. 이 NCS라는 개념이 워낙 방대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.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엄두가 안 났습니다. 내용이 많아가지고. 그래서 편집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건 좀 나중에 해야겠다 이제 싶었는데,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.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NCS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도 제일 많이 검색되는 내용이 No Copyright Sound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저작권 없는 음악? 여기 관련된 영상이 아마 제일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검색되는 게 NCS 인적성 검사, 뭐 NCS 공부법, 아니면 뭐 NCS 공기업, 대기업, 합격 비결, 뭐 요런 순으로 좀 검색이 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NCS라는 개념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쯤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게,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, 공기업 채용이 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. 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이 되는 게 이 NCS예요. 그래서 NCS를 채용 시험으로 알고 있어서 뭐 직업 기초 능력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 뭐 잘못됐다? 그런 건 딱히 아니에요. 그러면 진짜 NCS는 뭐냐? 이걸 바로 오늘 한번 제가 털어보겠습니다. Walking Code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일단 이 NCS에 대해서 대략적인 와꾸만 좀 살펴볼게요.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 NCS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끝까지 제 영상을 좀 봐주세요. Walking Code.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,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,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다 NCS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 NCS를 아는 게 필수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NCS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, 아무래도 이 공기업 채용이나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을 준비하실 때 이걸 알고 계시면 유리한 거는 확실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좀 나무를 예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우리가 나무를 보면 땅속에 뿌리는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. 주로 이제 땅 위에 있는 뭐 꽃이나 뭐 열매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땅속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이제 필요한 영양분을 이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은 이 나무의 뿌리가 NCS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실제로 NCS는 그 자체로는 그닥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. 그렇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나 직업 기초 능력의 이제 기반이다 보니까 이 NCS의 흐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상당히 커요. Walking Code. NCS는 내셔널 뭐 어쩌고저쩌고의 약자고요.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.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공식 문서나 이제 보도 자료에서는 NCS라는 말 대신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러분이 NCS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규격화, 그리고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. 이 NCS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을 이제 규격화하고 이걸 제도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많이 유리합니다. 먼저 이 규격화라는 건 뭘까요?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. 우리가 이제 가전용품이나 랜턴에 이제 쓰는 건전지를 보면 그 크기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뭐 AA 사이즈나 뭐 AAA, 그래서 3AA라고 얘기하는데 3A 사이즈가 많잖아요. 건전지는 일정하게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이 규격에 맞는 제품만 구입을 하면 다 쓸 수가 있죠. 근데 만약에 이 건전지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가전제품마다 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면 우리가 이걸 구입하고 또 집에다 쟁여놓을 때 굉장히 힘들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KS라고 하는 공업규격이 있어서 대부분 주요 공산품들은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. Walking Code. 이제 이 규격화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세요? 그럼 바로 이제 제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제도화라는 개념하고
법제화라는 개념을 이제 혼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많이 달라요. 법제화는 이걸 위반했을 때 뭐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.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도화라는 개념은 이 법제화보다는 강제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대신에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.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받는 이제 정상적인 대출은 사람들이 이제 제도권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사채나 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제도권 대출이라고 해서 좀 상반되는 개념인데, 이 비제도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일단 납입 과정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.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제도권이 유리해요. 할 수만 있으면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규격화, 제도화를 이미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랑 이 NCS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제도화 요 단어하고 또 규격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이제 직업이 어떻게 규격화되고 이제 제도화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Walking Code. 자, 제가 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홈페이지는 이제 NCS 공식 홈페이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NCS라고 치시면 여기를 찾아서 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.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NCS란이라고 써 있는 이 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 홈페이지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NCS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서 좀 설명하고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홈페이지에서 그냥 설명을 해요. 별도의 뭐 자료라든가 어떤 유인물 없이 그냥 요걸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무엇인가요? 라고 나와 있는데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술, 지식, 태도라는 말이 나와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NCS라는 거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를 내릴 때 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.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 말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요 이후에 또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 개념도라고 나와 있는데요. 요 개념도에서 보시면 연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원이 보이시죠? 요 원이 NCS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술, 지식, 태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.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개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NCS에다가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요, 요 NCS에서 산업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화살표가 바뀌어야 돼요. Walking Code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 그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, 그리고 그 인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요 NCS에 있는 요원들이 조사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서류로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 훈련, 뭐 자격, 경력 개발 이쪽에다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 교육 훈련이나 뭐 자격이나 경력 개발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인재는 최종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개발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NCS는 실제로 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NCS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에 보시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언스펙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언스펙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또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해석에 따라 좀 여지가 있어요. 왈가 왈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,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NCS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냥 언스펙 그러면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, 그리고 그거랑 필수적이지 않은 이제 불필요한 건 다 제외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Walking Code. 자,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 능력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죠.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? 딱 떠오르시는 거? 그쵸? 직업 기초 능력 있죠?
네, 직업 기초 능력이 해당을 해요. 직업 기초 능력이 실제로.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 여기 또 나오죠. 예.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이 태도는 뭐 공손한 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요구되는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도덕성,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임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. 예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, 자,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요 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왜 필요한가요? 라고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그래요. 지금 위에서 보셨던 교육, 훈련, 자격, 경력 개발 요 부분들이 사실 다 나눠져 있거든요. 네, 지금 현재도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NCS에서는 요걸 갖다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면 이제 대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. 예, 대학교나 그다음에 실업계고 해당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실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직업전문학원이에요. 직업전문학원이나 이제 학교들. 그래서 그런데 그 해당되는 얘기고 이 경력개발, 경력개발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? 산업체죠.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. 그 다음에 자격은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담당했나요? 그죠? 이제 교육부에서 담당을 했죠. 그 다음에 경력개발은 기업체에 뭐 나름대로 운영을 했을 거고, 자격은요,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한 번에 관리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따로 놀다 보니까 진정 산업 현장에서 적합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개발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제는. 그래서 앞으로 이거 다 통합 관리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이제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활용 범위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, 기업체,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기관, 자격시험기관 이거 나눠져 있는데요. 특이한 거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경력개발이라는 내용까지 들어갑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은, 자, 궁극적으로 요 NCS는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길러내는, 양성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재직자 여러분들 있죠. 그분들까지도 다 책임지겠다, 그걸 다 관리하겠다,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 NCS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, 범위가 넓어요 말씀드렸던 게, 자 보세요. 이 경력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, 요 부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기만 보시는 분들은 뭐만 보시겠어요? 주로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나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뭐 인적성 검사 이런 것만 보시겠죠. 그게 NCS인 줄 아셔.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만 알겠어요. 그죠?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먼저 관심 있으시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에 계신 분들은 뭐 교육훈련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다 틀린 거야, 이게 NCS가.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, 지금 이 NCS는 단순하게 뭐예요?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. 굳이 딱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요거예요, 요 내용. 근데 보세요.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죠?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 알겠어요, 내용을? Nope. 그렇죠.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NCS를 처음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,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이게 참 말은 좋아요. 말은 좋고 뜻도 좋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죠. 뭐냐면 현실성이거든요. 자,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, 먼저 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갖다가 이제 요 NCS에서 조사를 하잖아요. 그걸 가지고 문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 교육훈련이나 자격 경력 개발 여기 다 반영한 다음에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해놓으면, 그때 이 산업 현장은 벌써 바뀌어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. 특히 뭐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그쪽은 굉장히 좀 빨리 변화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,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, 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사실은 이제 신입사원급, 그쵸?
신입사원급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, 이분들이 좀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욕심이 많아. 그러니까 신입사원한테 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나오시니까 딱 그걸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신입사원이 아니야. 그러면서 월급은 신입사원만큼 주고 싶은 그런 게 또 반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. 그래서 꾸준하게 이걸 관리할 수 있겠냐. 근데 뭐 지금까지는 하여튼 요 NCS를 여러 우리나라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여러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솔직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 NCS는 굉장히 지금 큰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추진 경과 나왔는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 지금 2002년도에 시작됐죠. 이때가 언제예요?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때 누구였었죠? 혹시 아세요?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. 이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요 페이지에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점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. 이 NCS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 이 안에는 직업훈련,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,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, 그러니까 취업이죠. 취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통합을 하고 있구나, 하나로 시스템이 묶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 NCS의 분류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. 요 분류해 보시면은요, 요건 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요 다음 시간은 실제로 샘플로 어떤 특정 직업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요, 제가 직무기술서를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오늘은 요 그 체계만 보세요. 요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구나 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, 여기 보시면은 NCS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, 세분류, 능력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요 부분에 보시면 대분류,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의 분류의 최초예요. 처음 여기서부터 이제 분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보기술, 통신기술, 방송기술 또 나눠져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정보기술은 뭐예요? 뭐 계획, 개발, 관리, 보호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능력 단위라는 데까지 오는데요.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중소기업, 그러니까 이제 뭐 100인 이하, 100인 이하 정도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, 그러니까 당신 거기서 하는 일이 뭐야라고 하면은 보통 요 소분류에서 얘기가 나옵니다. 요 소분류 쪽에서 얘기가 나와요. 아니면 세분류나.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야? 그러면 저는 뭐 정보기술 개발하는 사람이에요. 아니면 뭐 핀테크 엔지니어예요.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소분류, 세분류예요. 그리고 중분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사가 해당되죠.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. 당신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? 라고 물어보면은 대충 이렇게 이제 중분류에 해당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정보기술을 다루는 회사입니다. 뭐 통신기술을 다루는 회사입니다. 아니면 뭐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대분류는 이제 그 회사나 기업이 속한 그런 이제 산업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국가직무능력표준분류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01번부터 해가지고 24번까지 쭉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내 직업이 어디에 속해져 있나 이제 요 찾는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. 야, 내 직업이 이런 데 들어가 있었어?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이런 데 들어가 있었네?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소소한 재미거든요. 그건 나중에 한번 저하고 찾아보시자고요. 자, 그 다음에 직업 기초능력 영역이라고 있는데, 요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. 총 10개고 제가 이제 혀도 짧고 발음이 이제 그지였다 보니까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, 요 10개 중에서 보통 이제 그 공기업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 보는데, 6개도 이제 잘 안 보더라고요. 보니까 보통 이제 4가지 정도 그 시험을 보는데요. 문제는 요 수리 능력은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. 안 빠지고. 그쵸?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제 우리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면은 요 수리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막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.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요 수리 능력만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,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제 시험 봤을 때 성적은 참 그지같이 나왔지만
예.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또 알아. 이게 요령이나 이런 걸. 예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이런 부분은. 예. 그리고 또 이 직업기초 능력이 지금 사실은 지금 공기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외에는 또 이게 크게 쓸모가 없거든요. 그쵸? 이거 뭐 딴 데 또 뭐 쓸 데가 있나요? 대기업은 이제 인적성 검사 볼 거고, 그쵸?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. 아, 이거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 이게 대답하기가 뭐한 게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정말 학원을 좀 다니는 게 좀 유리하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아 그냥 뭐 학원까지 다닐 필요 있나 그냥 책 사서 좀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도 사실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직업 기초 능력을 수업하는 그 학원들이 수업비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혹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학원에서 얼마에 했는지 좀 제가 좀 궁금하네. 왜냐면은 제가 듣기에는 요 능력 단위 하나당 월 30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은 30만 원이 있겠는데 뭐 120만 원?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또 다닐 필요가 있나 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기업에서 이 직업기초 능력을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 문제가 옛날에 했던 문제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요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매번 틀리거든요. Walking cloud. 그리고 이 공기업에서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비용을 많이 쓰는데 이 문제 만드는데도 돈을 진짜 많이 써요. 그러다 보니까 문제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패턴 있잖아요. 뭐 기출 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. 네.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술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왜 기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은행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연습하면은 정확히 몰라도 좀 찍을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. 계속 이제 풀다 보면은. 근데 이 직업기초 능력은 그게 안 돼.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당일날 가서 봐야 돼. 자,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요 홈페이지에서 볼 부분은 다 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NCS에 대해서 정말 이제 외형만 우리가 훑어봤는데요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규격화하고 제도화하고 있는 걸 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공기업하고 대기업의 직무 기술서가 돼요.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공고에 보시는.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직무 기술서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지도 않은 제 목소리 들어주시느라 아주 고생하셨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어요.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세요.